쿵! 도둑이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 찢었습니다. 푸당탕! 된장국이 깨지며 걸쭉한 된장이 머리 위로 쏟아졌지요. 으악! 이게 뭐야? 온몸이 된장 범벅이 된 도둑이 구덩이에서 발버둥칩니다. 바로 그때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가 구덩이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본 것은 땅속에서 괴상한 냄새를 풍기며 몸부림치는 괴물. 호랑이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야당과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장면 놀랍지 않으셨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곶감이 무서워와 비슷합니다. 호랑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도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보여주지요. 하지만 여기엔 더 큰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은 악인을 벌하고 선인에게는 뜻하지 않은 복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박문수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학식이 높고 마음씨 또한 어지러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해 가을부터 마을에 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흉악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엔 마을 뒷산에서 닭과 개를 물어가는 정도였습니다만 점점 대담해져서 급기야 사람까지 해치기 시작했지요. 달밤이면 으르렁거리는 호랑이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섬뜩했지요. 사람들은 해가 지면 감히 밖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이장이 박문수를 찾아왔습니다. 이장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고 깊게 팬 눈가에는 며칠 밤을 설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지요. 박나으리, 이를 어쩐다요? 어젯밤에도 호랑이가 나타나 최첨진의 아들놈을 물어갔단 말이오. 이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소? 아니, 최첨진의 막내가? 예, 나무하러 갔다가 해 지물 때 돌아오던 길에 아이고, 그 불쌍한 것을 어쩐단 말이오. 이장인, 제가 마을을 지키지 못해 백성들이 이 지경이니. 이장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고 턱끝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이를 악물고 참는 그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배어나왔습니다. 이장 어르신, 진정하시구려. 제가 반드시 묘책을 내어 저 흉악한 짐승을 물리치겠소. 하오나 박나으리, 장정들이 창과 몽둥이를 들고 나가도 번번이 허탕만 쳤는데 글만 읽으신 선비 양반께서 무슨 수로. 이장의 목소리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으면 지혜로 이기는 것이오. 저를 믿고 사흘만 기다려 주시구려. 박문수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후 박문수는 밤새도록 책을 뒤적이며 국리를 거듭했습니다. 바스락바스락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지요. 촛불이 반쯤 녹아내려 눈물처럼 흘러내렸고 심지는 탁탁 소리를 내며 꺼져갔습니다. 새벽 달기 울 무렵 박문수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래, 함정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함정을 파야 해. 힘으로는 당할 수 없으니 땅의 힘을 빌려야지. 박문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박문수는 집 뒤편 장독대 옆에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푹, 푹, 괭이질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등짝은 금세 땀으로 흠뻑 젖었고 손에는 물집이 하나둘 잡혀가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박문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 키의 3배는 좋게 되는 깊이까지 구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옆면에 뾰족한 나무 창을 빼곡히 박았지요. 톡, 톡투톡, 망치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호랑이가 떨어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창끝들은 모두 안쪽을 향해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어금니처럼 말이지요. 그리고는 그 위에 나뭇가지와 풀, 낙엽들로 교묘하게 덮개를 만들어 위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위에 자신의 집에서 가장 큰 된장독을 조심스레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그 된장독은 시어머님께서 물려주신 것으로 3년을 정성껏 묵힌 귀한 것이 아니오? 그걸 어찌 그리. 아내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된장 100독이 있어도 목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겠소. 호랑이만 잡으면 된장은 다시 담그면 되지 않겠소. 박문수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에휴, 영감 뜻이 그러시다면야. 하오나 조심하시구려. 제발 무사하셔야 하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박문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사흘간은 절대로 해가 진 후에 밖에 나오지 마시구려. 특히 제 집 장독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시오. 제가 호랑이를 잡을 계획을 세웠으니 모두 집에서 문단속 단단히 하고 계시오. 박문수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박나으리께서 무슨 수를 쓰신다는 건가? 글쎄 말이요. 혹시나 호랑이한테라도 당하시면 어쩌려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달은 먹구름에 가려 칠흑 같은 어둠이 온 마을을 덮었습니다. 바람은 휘익 소리를 내며 처마 끝을 핥히고 지나갔지요.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후욱 들려오더니 이내 다시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바스락 불길한 소리를 냈지요. 박문수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책을 읽는 척하며 귀를 쫑긋 세우고 밖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그때 마을 밖 어둠 속에서 다른 존재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 얼굴에는 검은 천으로 코 아래를 가린 도둑이었습니다. 크크크. 이 동네 박문수란 놈이 제법 살림이 괜찮다는디. 호랑이 때문에 온 마을이 벌벌 떠는 판에 문단속이나 제대로 했을라나? 이런 때가 바로 기회제. 도둑은 간사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도둑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사뿐.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뒷마당으로 들어섰지요. 뒷마당으로 들어선 도둑의 눈에 달빛에 어렴풋이 드러난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오호라. 장독대가 제법 크구먼. 부잣집 장독대엔 귀한 것들이 숨겨져 있다 카더라. 된장독 밑에 은자라도 묻어뒀을지 누가 알겠노? 크크크. 도둑의 목소리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둑은 장독대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사각, 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요.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가장 큰 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아! 도둑이 발을 디딘 곳이 푹 꺼져 내렸습니다. 위장에 놓은 나뭇가지와 풀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우지끈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도둑은 그대로 구덩이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쿠루당탕탕탕. 독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걸쭉한 된장이 철벅 하고 도둑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지요. 쿵! 도둑의 몸이 깊은 구덩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등짝에서부터 뚝 하고 뼈가 울리는 소리가 났고 입에서는 으읍 하고 비명도 제대로 못 내는 신음이 새어나왔지요. 아이고. 이게 뭔 개똥 같은 냄새요. 끈적끈적하고. 으아! 도둑은 온몸이 된장 범벅이 되었습니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걸쭉한 된장이 질펀하게 뒤집어 씌워졌지요. 눈두덩이에도 콧구멍에도 입 안에까지 된장이 들어갔습니다. 퇴퇴. 도둑은 입에 들어간 된장을 뱉어내며 고개를 마구 흔들었지요. 게다가 깨진 독 조각들이 여기저기 몸에 걸쳐져 마치 괴상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둑이 으윽 신음하며 허우적대며 일어서려 하자 옆구리에 뾰족한 것이 툭 하고 스쳤습니다. 구덩이 벽면에 박힌 날카로운 나무창이었지요. 이게 함정이었구나. 창이, 사방에 창이 박혀 있어. 제기랄.
도둑의 목소리는 다급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도둑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창끝이 찌자하고 옷을 찢고 살갗을 긁어댔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간 창에 찔려 큰일 날 판이었지요. 구덩이는 깊고 깊어서 위를 올려다보니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희미한 하늘빛이 저 멀리 보일 뿐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높이였지요. 벽을 타고 올라가려 해도 창끝들이 안쪽으로 비스듬히 박혀 있어 손댈 곳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손바닥이 푹 창끝에 찔릴 게 뻔했지요. 살려주시오. 사람 살려. 제발 누가 좀 살려주시오. 아이고! 도둑의 비명이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된장 범벅이 된 채로 구덩이 바닥에서 팔을 휘저으며 미친 듯이 고함을 질러댔지요. 쿵쿵, 철퍽철퍽, 구덩이 벽을 두드리는 소리, 된장 속에서 허우적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낮고 으스스한 소리가 어둠 속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마을을 노리고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요란한 소리에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가 나는 방향을 살폈지요. 뭔가 먹잇감이 소란을 피우는구나. 아니, 저 소리는 사람이로군.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사각, 사각, 낙엽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도둑은 구덩이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된장 냄새 때문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귀만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지? 설마 호랑이? 도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구덩이 근처까지 다가왔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지요. 킁킁.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나긴 하는데 그와 함께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시큼하면서도 텁텁한, 지금껏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한 발, 사각, 또 한 발, 사각, 앞발로 땅을 짚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쿵, 쿵, 호랑이의 발소리가 도둑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도둑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구덩이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만 있었지요. 심장이 쿵쿵쿵 귀가 먹먹할 정도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달빛이 먹구름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은은한 달빛이 구덩이 입구를 비췄지요. 호랑이의 거대한 그림자가 구덩이 안으로 드리워졌습니다. 도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호랑이가 본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깊은 구덩이 속에서 온몸이 검붉은 진흙 같은 것으로 뒤덮인 괴물이 팔을 휘저으며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와 어깨에는 기괴한 조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독 조각들이 달빛을 받아 반짝반짝 불길하게 빛났지요. 얼굴은 온통 검붉은 것으로 뒤덮여 사람인지 짐승인지조차 분간이 안 갔습니다. 게다가 그 괴물에게서는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도 텁텁한 냄새가 마치 수십 년 묵은 장독이 한꺼번에 뒤집어진 듯한 악취가 구덩이 밖까지 풍겨 올라왔지요. 호랑이다! 으악! 호랑이여! 사람 살려! 도둑은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은 더욱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팔을 휘저었습니다. 퀴리킥, 탁탁탁. 된장이 묻은 팔이 공중을 가르며 된장 방울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지요. 그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올라온 귀신이 몸부림치는 것 같았습니다. 호랑이는 평생을 산에서 살며 온갖 짐승들을 보아왔습니다. 사슴도 잡아보았고 멧돼지도 잡아보았지요. 곰과 싸워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갇혀서 괴상한 냄새를 풍기며 몸부림치는 괴물이라니. 호랑이의 울음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습니다. 호랑이의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등짝에 줄무늬가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털이 쭈뼛었지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입니다.
이건 범상치 않다. 저것은 분명 산신령께서 땅속 깊은 곳에 가둬놓은 악령이 틀림없다. 호랑이의 머릿속에는 어미 호랑이가 어릴 적 들려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땅속에 갇힌 것들을 함부로 건드리면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서 벼락을 맞는다는 이야기 말이지요. 호랑이는 지금껏 수많은 사냥을 해왔지만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본능적인 공포였지요. 살려주시오. 제발. 으악! 이놈아, 잡아먹을 거면 빨리 잡아먹어. 이 고통이 더 심하다. 된장 범벅이 된 도둑이 양팔을 번쩍 들어 올리며 몸부림쳤습니다. 철퍽, 된장이 튀어오르며 괴물이 구덩이에서 기어 나오려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 순간 진한 된장 냄새가 한층 더 강하게 호랑이의 코를 강타했습니다. 콱! 호랑이는 고개를 확 뒤로 젖혔습니다. 너무나 자극적인 냄새였지요. 호랑이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마을에는 무시무시한 것이 산다. 땅속 깊은 곳에 갇힌 괴물, 그 괴상한 냄새와 소름 끼치는 모습. 호랑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쿵쿵쿵쿵, 우두둑. 거대한 몸집이 필사적으로 달려가는 소리가 땅을 울렸습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낙엽이 흩어지는 소리와 함께 호랑이는 산속 깊은 곳으로 사라졌지요.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이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도둑은 구덩이 안에서 덜덜 떨었습니다. 갔나 보다. 살았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 도둑은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습니다. 구덩이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손을 뻗어도 입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말이지요. 사방에는 날카로운 창들이 빼곡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번쩍번쩍 창끝이 빛났지요. 움직일 수도 소리칠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도둑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된장 냄새에 코가 얼얼했고 추위와 공포에 온몸이 달달달 떨렸습니다.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딱 났지요. 그렇게 도둑은 긴긴 밤을 구덩이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끔씩 크크 흐느끼는 소리만이 구덩이 속에서 새어나왔지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박문수가 뒷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함정에 호랑이가 걸렸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드르륵, 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박문수가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멀리서도 된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시큼하고 텁텁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있었지요. 그리고 구덩이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리지? 호랑이가 걸렸나?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고? 저건 사람이 아닌가? 박문수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구덩이 안에는 온몸이 된장 범벅이 된 사내가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 주변을 살펴보니 호랑이의 커다란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지요. 발자국은 구덩이 가장자리까지 다가왔다가 급히 뒤돌아 산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발자국 간격이 넓은 것을 보니 호랑이가 정신없이 도망친 것이 분명했지요. 박문수는 급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보게들, 이장 어르신, 모두 제 집으로 오시게. 곧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긴 밧줄을 구덩이 안으로 내렸고 도둑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지요. 으쌰, 으쌰. 여럿이 힘을 합쳐 밧줄을 당겼습니다. 도둑은 온몸이 된장으로 범벅이 된 채 철퍽하고 구덩이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옆마을에서 도둑질로 소문난 놈이 아니오. 이장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맞소! 저놈 때문에 여러 마을이 피해를 입었다는 소문을 들었소. 얼굴에 검은 점이 3개 있는 게 틀림없소. 젊은 총각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 그럼 어젯밤에 저 도둑놈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가 함정에 빠진 거로군요. 박문수의 아내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런 모양이구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자국들을 보시구려. 호랑이도 이곳에 왔던 것이 분명하오. 사람들이 발자국을 살펴보았습니다. 손바닥만 한 커다란 호랑이 발자국이 선명했지요. 그럼 호랑이가 구덩이 안에 빠진 이 도둑놈을 보고 도망쳤단 말이오. 허허, 이것 참. 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구먼. 할아버지가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니, 호랑이 입장에선 땅속에서 괴물이 나오는 줄 알았겠지요. 온몸에 된장을 뒤집어 쓰고 독 조각까지 걸친 채 구덩이에서 발버둥치는 꼴이 땅속 귀신이라 해도 믿겠구먼. 으하하. 젊은 총각이 무릎을 치며 웃었습니다. 어머나, 박나으리 댁된장이 호랑이까지 물리쳤네요. 아낙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호, 온 마을이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그 와중에 도둑은 온몸이 달달달 떨리며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살려주시오. 아이고. 소인이 욕심에 눈이 멀어 도둑질을 하려다가 이런 벌을 받았사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나이다. 이 한 목숨만 살려주시오. 도둑은 눈물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아니 관가에 넘겨 마땅한 벌을 받도록 하겠다. 박문수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둑은 관하로 끌려갔고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날 이후로 호랑이가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땅속 괴물을 본 호랑이는 이 마을에 무시무시한 것이 산다고 생각했는지 영영 다른 산으로 떠나버렸지요.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이 이장을 필두로 박문수의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나으리의 지혜 덕분에 호랑이도 물리치고 도둑도 잡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장이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우리 집 곡식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구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어찌 잊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저희 젊은이들이 힘을 합쳐 새 장독대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전보다 더 크고 튼튼하게 말이오. 젊은 총각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리서 말 가져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아낙네가 곡식 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각자 형편에 맞춰 쌀 한 대박, 보리서 말, 콩 한 자루씩을 내놓았지요. 툭툭, 곡식 자루를 내려놓는 소리가 마당에 가득했습니다. 박문수의 아내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정성을 받았습니다. 제가 무슨 큰일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다만 하늘이 도우신 것이지요. 악한 일을 꾀하는 자는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하늘은 선한 백성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박문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로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박문수는 된장독은 잃었지만 마을 전체의 안녕을 지킨 셈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아준 곡식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박문수의 아내는 그 곡식으로 더욱 큰 장독을 빚었습니다. 전보다 2배는 큰 독이었지요. 그리고 이듬해 봄, 정성껏 된장을 담갔습니다. 3년 후, 그 된장이 익었을 때 박문수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이 된장은 여러분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것이오. 모두 함께 나눠 먹으시구려. 이 이야기는 훗날 마을에 전설처럼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손자가 또 그 손자에게 대대로 전해졌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고 악한 자는 스스로 멸망한다. 그리하여 박문수의 지혜와 하늘의 도우심으로 한 마을이 호랑이와 도둑이라는 두 악당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지요. 박문수는 마을을 지키기 위해 지혜를 짜냈습니다. 비록 귀한 된장독을 잃을 각오까지 했지요. 그의 선한 의도와 희생정신에 하늘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보답했습니다. 도둑이라는 악인이 스스로 함정에 빠졌고 그 모습이 호랑이까지 물리쳤으니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악인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호랑이가 땅속 괴물을 보고 도망친 것은 곶감이 무서워 이야기처럼 무지에서 오는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힘센 호랑이라 할지라도 모르는 것 앞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지지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늘이 언젠가는 반드시 돕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을 품은 자는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마련이지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